안녕하세요 기철이 여러분들, 멋진 기영입니다. 와칸다 포에버에서 비브라늄의 또 다른 기원이 밝혀지면서 네이모라는 강력한 빌런이 등장한 가운데 새롭게 블랙팬서가 된 슈리와 미드나이트 엔젤, 아이언맨을 잇는 아이언하트까지 새로운 인물들이 대거 등장한 영화였는데요. 페이즈 4의 대미를 장식한 와칸다 포에버에서 과연 어떤 인물들이 순위를 차지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팬서 이후 4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나키아입니다. 라몬다 요청으로 슈리를 구출하는 중요한 작전을 수행했는데요. 다만 우발적으로 발사한 공격에 탈록한 인이 사망하면서 그만 전쟁의 불씨를 지피는 가장 큰 원인이 되었죠. 다만 원래 스파이가 주된 업무인 만큼 도라 밀라제에 비해 전투력은 살짝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영화 내에서 나키아는 1편부터 평화와 중재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1편에서 트찰라는 나키아의 뜻을 받아들여 와칸다 최초의 국제구호센터를 설립했으며 2편에서도 복수심에 가득 찬 슈리를 여러 번 날리는 장면이 등장했습니다. 그녀가 머물고 있는 아이티는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지만 투생의 지도하에 독립하고 노예제도를 폐지할 수 있었으며 그러한 뜻을 기리기 위해 자신의 아들에게 투생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영화 초반 와칸다 함선을 침공한 프랑스 및 여러모로 외세의 침략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향후 나키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새롭게 등장한 아이언하트입니다. 스타크 인더스트리의 설계도를 이용해 마크 1을 제작했으며 이후 와칸다의 도움으로 마크 2까지 제작하여 탈록한 인들과 싸웠습니다. 마크 1의 경우 비행 능력과 리펄서를 제외한다면 신체가 과도하게 노출되기 때문에 실전에서 크게 쓸모가 없는 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토니가 만든 마크 1의 경우 전신 방탄을 비롯해 장시간 화염 방사기를 사용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비행 능력을 제외한다면 토니의 마크 1이 훨씬 활용도가 좋은 편입니다. 마크 2 역시 빈결 문제를 제외한다면 초음속 비행까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완성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리리의 마크 2의 경우 비브라늄 소재를 이용해 장족의 발전을 이루었지만 전투 경험 때문인지 구출 활동을 제외한다면 크게 전면에 나서는 일은 없었습니다. 다만 슈리의 밑잡 감각이 반영된 것인지 또봇이나 롱맨과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드라마에서는 리리의 감각이 반영된 육중한 형태의 슈트가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리리가 만든 탐지기로 인해 전쟁이 일어난 것을 시작으로 킬몬과 뒤에 가려져 있던 CIA의 음모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으며 발렌티나와 썬더볼츠의 등장으로 인해 CIA가 노리고 있는 진정한 흑막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리리에게 탐지기 개발을 맡긴 교수의 정체는 누구일까요? 와칸다의 차기 지도자가 될 채식주의자 은바쿠입니다. 블랙팬서 시리즈에서 가장 호감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트찰라와 거의 호각을 다툴 정도의 근접전을 비롯해 수백 마리의 아웃라이더와 전쟁에서 살아남았으며 비브라늄을 파괴시킬 정도로 강력한 네이머의 펀치를 맞고도 살아남았습니다. 캡틴과 블랙팬서가 아웃라이더를 상대로 상당히 고전했다는 걸 감안한다면 실로 엄청난 전투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또한 네이머를 죽이려는 슈리를 말리고 와칸다인들을 자신의 영토로 피신시키는 등 여러모로 와칸다의 차기 리더격 포스를 풍겼습니다. 바스트 신을 섬기는 블랙팬서 가문과는 달리 고릴라 신을 섬기고 있으며 영화 내내 그가 내는 이상어 역시 고릴라의 울음소리였는데요. 트찰라와 라몬다가 사망한 와칸다의 차기 지도자가 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슈리와 함께 부족을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미드나이트 엔젤로 각성한 오코예입니다. 아요의 연인이었던 아네카 역시 이 슈트를 입었었죠. 블랙팬서의 장례식부터 슈리를 보호하지 못한 죄책감을 이겨내고 미드나이트 엔젤로 각성한 서사까지 정말 이번 영화는 오코예 포에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만 비행하는 것 외에는 크게 강력하지 않은 탓인지 탈록한 인들의 인해 전술에 결국 밀리는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으며
디자인 역시 프레데터를 연상케 하는 외형으로서 슈리의 취향이 변질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드나이트 엔젤은 도라 밀라제 최정예로 구성된 엘리트 팀인데요. 원작에서는 라문다에 감옥에 갇힌 아네카를 구출하기 위해 아유가 입었던 슈트였으며 이후 슈트를 함께 착용하고 도라 밀라제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와칸다 포에버에서는 오코예와 아네카가 착용하면서 향후 방영될 오코예 드라마를 예고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기절한 채로 화장했는지 메이크업에는 영 소질이 없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네이머의 오른팔이자 오코예의 숙적 아투마입니다. 영화 초반 대서양에서 벌어진 시퀀스는 원작의 장면들을 그대로 착안하여 상당히 호러스럽게 연출되었는데요. 다리 위 전투에서도 창을 든 오코예를 가볍게 제압하는가 하면 오코예가 미드나이트 엔젤 슈트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쓰러지지 않는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이렌처럼 사람들을 홀리는 능력까지 지니고 있지만 이어피스로 방어 가능한 것으로 보아 성능은 살짝 아쉬운 편이었습니다. 원작에서는 왕실 세력에 반대하는 스카라 부족에서 태어난 인물이자 아틀란티스에서 추방당한 뒤 네이머의 반기를 드는 인물이었습니다. 영화 버전에서는 전투력 외에 크게 돋보이는 편은 아니었지만 원작에서는 네이머의 사촌이었던 나무라가 네이머의 결정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아 내부 분열이 일어날 가능성도 큰 편입니다. 트찰라 이후 블랙팬서를 계승한 슈리입니다. 전투 시 그녀가 했던 페이스 페인팅이 슈트에도 그대로 찍혀 있었죠. 슈트에는 1편에도 보여주었던 음파 병기를 비롯해 에너지 방출 능력과 손톱 역시 부착되어 있지만 트찰라에 비해 크게 발전되었다는 느낌은 없었으며 공격력은 트찰라나 킬몽고에 비해 약한 편이지만 마치 고양이처럼 빠른 움직임으로 적들을 제압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복수심에 불탄 슈리를 묘사하기 위해 불을 사용했다는 점인데요. 물을 상징하는 네이머와 정반대의 속성이자 대부분 영화에서 불은 복수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후 세계에서 킬몽고와 대화하면서 왕궁이 불타는 장면을 비롯해 네이머를 약화시키기 위해 우주선에 발열 장치를 추가했으며 뜨거운 엔진 폭발로 네이머를 불태우면서 복수심의 절정에 달한 슈리의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1편에서 킬몽고 역시 허브를 불태우면서 복수심이 극에 달한 듯한 심리가 묘사되었으며 와칸다 포에버에서는 슈리가 이어받게 되었죠. 과거 트찰라 역시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잘못된 임무를 쫓게 되었으며 킬몽고 역시 불필요한 전투를 치르는가 하면 슈리 역시 자신이 복수심으로 인해 탈로칸인들과 끊임없는 전쟁을 치를 뻔했습니다. 복수에 칼을 내려놓게 된 트찰라와 슈리와는 달리 끝까지 자신을 내려놓지 못한 킬몽고는 결국 사망하면서 상반된 선택이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왕위 계승식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은바쿠가 와칸다를 이어가는 자리를 맡게 될 것으로 보이며 슈리는 당분간 블랙팬서로만 활약할 것으로 보입니다. 탈로칸의 지배자 네이머입니다. 비브라늄을 이용한 장신구와 무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상당히 노출이 높은 의상임에도 불구하고 상처 안에 입지 않은 엄청난 내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맨손으로 은바쿠의 갑주를 깨버릴 정도였는데요. 지금까지 맨손으로 비브라늄을 파괴한 타노스와 토르의 망치를 파괴한 헬라 이후로 가장 강력한 위력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엄청난 비행 능력까지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 와칸다를 무너뜨릴 정도로 무쌍나무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비브라늄의 생성 출처가 명확한 편은 아니지만 과거 드루이그가 아즈텍 문화를 이끌었다는 점이나 셀레스티얼이 지구 내핵부터 바닷속까지 자라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터널스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도 큰 편입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비록 슈리의 숙적이었지만 그가 건네준 팔찌를 통해 하트허브를 완성할 수 있었으며 결국 블랙팬서를 계승하게 된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점입니다. 물은 불과 반대되는 치유, 신성한 속성을 지니고 있지만 트찰라가 폭포 밑으로 떨어져 행방불명되거나 라몬다가 익사한 것처럼 엄청난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슈리의 목적을 실현시킴과 동시에 그녀의 복수심을 불태우는 등 상당히 인상적인 대립구도를 보여주었습니다. 향후 네이머는 와칸다와 어떤 관계를 유지하게 될 것인지 앞으로의 스토리를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인상 깊은 연기를 보여준 라몬다입니다. 비브라늄을 훔치려 했던 다른 강대국들에게 호통을 치는가 하면 자신의 목숨을 다해 리리를 구했으며
환영으로 나타나 슈리의 복수를 멈추게 되는 중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로 와디프에서는 직접 창을 들고 전장에 참여할 만큼 엄청난 전투력을 지니고 있으며 상당히 근육질 몸매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근접전 역시 뛰어날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다만 슈리를 고출하는 작전을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전쟁은 물론 자신의 목숨까지 부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깝게 사망했지만 인피니티 워 이후로 MCU에서 가장 강인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준 인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와칸다 포에버였습니다. 블랙팬서가 된 슈리와 동맹을 맺었지만 완전히 협력 관계라고는 볼 수 없는 탈로칸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 것인지, 와칸다는 비브라늄을 갈취하려는 외세의 세력에 어떻게 대항할 것인지 앞으로의 스토리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